여러분, 지금 전 세계 방산업계가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뒤집히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동양의 신참 국가가 독일을 눌렀다. 믿기 힘드시죠? 독일 군부조차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단 한 번의 시연으로 그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 명의 검증관이 한국에 남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 전통의 강국들이 지금 숨기고 있는 그 이야기.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안드레아 호프만, 독일의 무기검증관입니다. 그 어떤 전차도 제 손을 거치면 결함을 드러내죠. 하지만 그날 아침의 뉴스는 충격적이었어요. 나토 차세대 전차 입찰에 한국의 K3가 진출. 레오파르트의 나라에서 자란 제가 이런 헤드라인을 볼 줄은 몰랐죠. 아버지는 냉전 시대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전차 설계자로 불렸습니다. 그 유산을 물려받은 저도 독일 기술의 자존심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기술본부장 마르쿠스가 들어오더군요. 안드레아, 한국에 가야 할 것 같아. 한국이요? K3 전차를 검증해와. 그들이 수소 엔진이니 AI 포탑이니 하면서 나토 입찰에 넣었어.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수소 엔진이라니요? 실전에서 쓰겠다는 장난감을 만들었나요? 아무튼 가서 결함을 찾아오라고. 우리가 졌다는 평을 들을 순 없으니까. 마르쿠스는 진짜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럴 만도 하죠. 독일 언론은 이미 한국 전차에 밀린다는 분석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거든요. 출장 준비를 하며 아프간에서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제 연인 토마스가 탔던 전차의 구동계가 멈춰서던 순간. 그 무거운 철덩어리가 그를 지켜주지 못했을 때의 기억이 여전히 아려왔어요. 전차란 결국 사람을 지키지 못하는 무기구나. 그런 생각을 안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편견과 냉소가 가득 담긴 가방을 들고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놀라웠어요. 부산 국제 박람회 때처럼 한국이 독일을 배우고 따라하던 시절은 더 이상 아니었어요. 제가 준비한 보고서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K3는 장난감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데 이상했죠. 독일의 자존심인 제가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을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을까요? 한국 현지 담당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드레아 박사님. 환영합니다. 네, 그럼 검증 일정을 시작해 볼까요? 시간 낭비는 싫어하거든요. 물론입니다. 내일 현대 로템 창원 공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편견과 불안이 뒤섞인 마음으로 한국에서의 첫날 밤을 맞았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지. 안드레아, 기계는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절대 잊지 마라. 그 말이 한국에서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저는 그때 전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창원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예상과 달랐어요. 스마트 팩토리라 부르는 시설이 독일의 것보다 훨씬 최신형이었죠. 우리 공장에서는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가이드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자동화라 독일에선 장인의 손길을 중시하지요. 기계가 아무리 정밀해도 사람의 섬세함은 따라올 수 없거든요. 공장 내부에 들어서자 압도당했습니다. 로봇팔들이 용접 작업을 하는데 화면에 표시된 오차 범위가 눈에 들어왔어요. 0.001mm 단위의 정밀성. 이게 정말 가능한 거예요? 물론입니다. 휴먼 에러가 제로인 시스템이죠. 온도와 진동까지 0.1도 단위로 제어합니다.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독일이 자랑하는 수공의 전통이 무색해질 지경이었죠. 수공의 미학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여긴 정밀함이 예술이네요. 이어서 시연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K3가 은폐된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어요. 스텔스 코팅이 적용된 겁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90% 줄였죠. 불가능해요. 전차 크기의 금속 덩어리가 레이더망을 피할 순 없어요. 하지만 레이더 스크린을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K3의 신호가 새처럼 작게 나타났죠. 그리고 AI 포탑 시스템입니다. 표적 인식에서 발사까지 0.5초면 충분합니다. 시연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움직이는 표적들을 동시에 추적하며 순차적으로 타격하는 모습. 그 정확도에 숨이 멎었어요. 레오파르트에는 철학이 있어요.
이건 그냥 반짝이는 기술일 뿐이죠.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윤재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호프만 박사님, 우리도 철학이 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마치 제 아버지의 말을 알고 있는 것처럼. 점심시간에 식당에 앉았는데 창밖으로 전차 테스트장이 보였어요. 훈련 중인 전차들의 기동 소리가 들렸죠. 그때 아프간이 떠올랐어요. 토마스가 탔던 그 전차도 이런 테스트를 거쳤을 텐데. 우리 기술이 허점이 있다는 건 알아요. 담당자가 말했어요. 하지만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실전에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기술이 아니라 목적이 중요하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독일의 자존심으로서. 오후에는 시뮬레이션 시설을 봤어요. 가상현실로 재현된 전장 환경에서 K3가 움직이는 모습. 그 유연함과 반응 속도는 독일 시스템을 훨씬 능가했어요. 내일은 실제 기동 테스트가 있습니다. 가이드가 말했어요. 네, 결함을 찾아내죠.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어요. 혹시 정말로 한국이 우리를 앞서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호텔에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놀랍다. 그러나 실전에서의 신뢰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하지만 펜을 내려놓으며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그것이 진실일까? 아니면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일까? 실전 테스트 당일이 되었어요. 경주 드라이빙 센터 같은 험지 코스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코스를 최고 속도로 주행하면서 이동 표적을 명중시키는 테스트입니다. 무리한 테스트로군요. 안정성이 의심되네요. K3가 출발선에 섰어요. 엔진음이 들리지 않았죠. 수소 전기 엔진의 소리는 정말 조용했어요. 주행이 시작되자 내부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었어요. 운전수의 시야에는 AI가 분석한 최적 경로가 표시되고 있었죠. 놀라운데. 그러다가 갑자기 화면에 오류 메시지가 떴어요. 봐요. 역시 허술하다니까요. 실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쩌려고. 아프간에서의 그날이 다시 떠올랐어요. 토마스의 전차도 이렇게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하지만 제가 예상한 혼란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개발팀이 즉시 움직였죠. K네트워크로 원격 진단 시작합니다. 컴퓨터 화면에 실시간으로 진단 데이터가 쏟아졌어요. 개발자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죠. 45초 안에 패치 완료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45초 만에? 하지만 정말로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K3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전보다 더 부드럽게. 우리는 시스템이 멈추면 회의부터 시작해요. 근데 여긴 고장과 동시에 손이 먼저 움직이네요. 윤재 박사가 다가왔어요. 실전에서 1초가 생명을 가릅니다. 우리는 그걸 압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마치 누군가를 잃어본 사람의 눈빛이었죠. 테스트가 재개되었고 K3는 모든 표적을 완벽하게 명중시켰어요. 험지 주행 중에도 안정성을 유지했죠. 일시적 안정화지요. 장기 가동 시엔 여전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아프간에서의 실패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만약 그때 이 기술이 있었다면. 혼자 중얼거렸는데 윤재 박사가 들었나 봐요. 아마도 상황이 달랐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아픔을 알아서 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추가 테스트가 이어졌어요. 야간 주행, 험지 돌파, 방어포 요격. K3는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죠. 성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신뢰성은 시간이 증명해야 해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장기 가동 테스트도 준비했습니다. 내일은 72시간 연속 가동 테스트라고 했어요. 독일 전차도 쉽지 않은 테스트죠. 호텔로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오늘 본 것들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실전은 다르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죠. 그날 밤 토마스의 사진을 꺼내봤어요. 만약 내가 K3를 탔다면. 울먹이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대신 미래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다음 날 테스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편견과 한국의 기술 사이에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죠. 72시간 가동 테스트가 시작되었어요. 제어실에서 모니터링하는데
윤재 박사가 옆에 앉았죠.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가 물었어요. 테스트 중이에요. 제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도 군인이었어요. 순간 마음이 움찔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제가 아는 그 슬픔이 느껴졌거든요. 2002년 연평도 교전에서 전사했어요. 당시 전차가 있었다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래서 이 전차를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가 누군가의 아들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토마스를 떠올리며 답했어요. 저도 아프간에서 연인을 잃었어요. 전차가 그를 지켜주지 못했죠. 그래서 이곳에 오셨군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두 사람, 다른 나라, 같은 상처. 윤재 박사가 다시 말했어요. 이 전차는 폭발을 막지 못할지 몰라도 아버지를 기다리는 아이는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무기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하르트만 중령을 만났어요. 독일 전차 부대 출신이라고 했죠. 호프만 박사 반갑군요. 레오파르트를 오래 몰았었죠. 한국 전차는 어떤가요? 처음에는 저도 편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기술보다 중요한 건 책임이에요. 책임이요? 이 전차를 만든 사람들의 마음을 보세요.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생명을 지키려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제어실에서 알람이 울렸어요. 가동 48시간째의 냉각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한 거예요. 역시나네요. 장시간 가동은 무리였어요. 하지만 또다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AI가 자동으로 백업 시스템을 가동했어요. 수소 연료 전지가 열 에너지를 활용해 냉각을 보조하기 시작했죠. 이런 자동 복구 시스템도 있나요? 네, 실전에서는 정비병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전차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72시간이 끝났을 때 K3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어요. 성능 저하도 5% 이내였죠. 독일 전차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제가 말했지만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죠. 저녁에 개발팀과 식사를 했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의 열정이 느껴졌죠.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요? 우리 형이 해군인데요. 이 전차가 해안 방어를 강화하면 더 안전할 거예요. 제 친구 아버지가 예비군인데. 그들에게 이 전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가족과 친구를 지키는 약속이었죠. 그날 밤 제가 적은 메모는 한국인들의 무기 철학은 사람 중심이다. 그들에게 전차는 철로 만든 수호자다. 아버지의 말이 다시 들렸어요. 기계는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한국에서 제가 잊고 있던 것을 발견하고 있었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마르쿠스 본부장이 갑자기 한국에 왔어요. 무슨 일이시죠? 우리 입찰 준비가 늦어지고 있어. 내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는 것 아니야? 사무실에서 둘만 있을 때 마르쿠스가 본심을 드러냈어요. 안드레아, 우리는 절대 졌다고 인정할 수 없어. 독일 방산업계에 미칠 타격을 생각해봐. 하지만 객관적 평가가 제 일이에요. 객관성이라 내가 보내온 보고서들을 봤어. 점점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더군. 혹시 그들에게 넘어간 거 아니야? 그 말에 화가 치밀었어요. 제가 전문가라는 걸 잊으셨나요? 전문가라면 독일의 이익을 생각해야지. 아니면 내가 이래서 저래서 전차 믿음이 사라진 거야? 아프간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제가 말했어요. 전통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잖아요. 뭐라고? 토마스가 탄 레오파르트는 40년 전통의 결정체였어요. 그런데 단순한 구동계 고장으로 멈춰버렸죠. 마르쿠스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계속했죠. 여기서 보는 건 전통이 아니라 진화예요. 기술이 사람을 더 나은 방향으로 지킬 수 있다는 증명이죠. 너 정말 변한 거구나. 그날 저녁 혼자 산책하며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변한 걸까요? 아니면 진실을 보게 된 걸까요? 다음 날 전차 기지를 방문했는데 마르쿠스도 따라왔어요. 그는 계속해서 시비를 걸었죠. 수소 엔진은 위험해. 충격에 약할 거야. 하지만 안전 테스트 영상을 보여주자 할 말이 없었어요. 수소 탱크는 항공기 블랙박스보다 안전했죠. AI는 해킹당하면 어쩔 거야?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3중 보안 시스템에 물리적 차단 장치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쿠스는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는 처음부터 들을 생각이 없었죠. 점심시간에 마르쿠스가 제게 속삭였어요.
다음 주 독일 입찰 마감이야. 내가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건 조작이에요. 나라를 위한 일이지. 개인의 감정에 휘둘려선 안 돼. 그 순간 알았어요. 마르쿠스에게 전차는 경쟁의 도구일 뿐 생명을 지키는 약속이 아니라는 걸. 오후에 테스트 결과를 정리하며 고민했어요. 제 보고서가 두 나라의 방산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죠. 옳은 일이 뭘까요? 윤재 박사에게 속내를 털어놨어요. 진실을 쓰는 거죠. 그게 전문가의 책임 아닐까요? 그는 이어서 말했어요. 기술은 경쟁하지만 목적은 같아야 합니다. 좋은 전차는 어느 나라든 더 강하게 만들죠. 그날 밤 보고서를 쓰며 결심했어요. 압력에 굴하지 않고 본 것을 정직하게 적기로. K3는 독일 전차와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진화는 전차의 미래가 될 수 있다. 마르쿠스가 이 보고서를 보면 화를 낼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죠. 드디어 DMZ 실전 테스트 날이 왔어요. 나토 표준 장비와 K3의 직접 비교 테스트였죠. 이번이 진짜 승부군. 마르쿠스가 말했어요. 네, 실전이 결국 모든 걸 말해주죠. 테스트 코스는 실제 전투 상황을 재현했어요. 험지 돌파, 대전차 매복 대응, 시가전 시뮬레이션. 놀랍게도 마르쿠스가 테스트에 직접 참여하겠다고 했어요. 한국 전차가 얼마나 훌륭한지 몸소 체험해보고 싶어. 그의 톤은 비꼬는 것 같았지만 용기는 인정해야 했죠. 테스트가 시작되었어요. 마르쿠스는 레오파르트 EH에, 한국 측 교관은 K3에 탑승했죠. 첫 번째 코스는 험지 돌파였어요. 두 전차 모두 능숙하게 장애물을 넘었지만 K3의 AI 보조주행 시스템이 눈에 띄었어요. 지형 분석 완료. 최적 경로로 이동합니다. K3 내부 영상이 실시간으로 보였어요. AI가 지형의 약점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죠. 두 번째는 매복 대응 테스트였어요. 예상치 못한 위협이 나타났을 때의 반응 시간을 측정했죠. 적 발견. 방위각 240도. K3의 AI 포탑이 즉시 반응했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열감지 결과 생존자 신호 확인. 사격 보류 중. K3는 표적을 향해 사격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각도에서 다시 스캔했죠. 이 전차는 먼저 묻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까? 라고. 윤재 박사의 설명에 충격받았어요. 전차가 인간의 생명을 고려한다니. 레오파르트는 즉시 사격했지만 K3는 0.3초 뒤에 더 정확한 타격을 가했어요. 주변 구조물 손상도 최소화했죠. 속도보다 정확성과 윤리를 선택하는군요. 마지막 테스트는 지금까지 가장 어려웠어요. 복합 위협 상황에서 종합 대응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였죠. 전자전 교란 속에서 다중 표적과 아군 식별까지 해야 했어요. 갑자기 마르쿠스가 탄 레오파르트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시스템 다운. 전자전 방어 실패. 레오파르트의 모든 시스템이 멈춰버렸어요. 아프간에서 토마스의 전차처럼. 하지만 K3는 달랐어요. 다층 보안 시스템과 하드웨어 백업이 작동했죠. 전자전 대응 중. 주요 시스템 정상. K3는 계속해서 표적을 추적하고 정확하게 명중시켰어요. 동시에 아군 위치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했죠. 테스트가 끝났을 때 침묵이 흘렀어요. 결과는 명확했거든요. 마르쿠스가 K3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분노와 인정, 질투와 존경이 뒤섞인 듯했죠. 인정합니다. 이 전차는 정말 다르네요. 캄차카 교관이 인사했어요. 최고의 전차는 최고의 인재와 만났을 때 완성됩니다. 본부장님의 테스트 덕분에 우리도 배웠어요. 마르쿠스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독일로 돌아가서 보고할게요. 제대로 된 내용으로요. 그리고 안드레아. 그가 제게로 돌아섰죠. 넌 옳았어. 진짜 전차는 사람을 지키는 거였군. 그날 저녁 창원에서 회식 자리가 마련됐어요. 개발팀 전체가 참석했죠. 실전 테스트를 통과해서 기뻐요. 젊은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평가가 아니라 실전이죠. 맞아요. 이 전차가 진짜 누군가를 지킬 수 있을 때, 그때가 진정한 성공일 거예요. 술잔을 돌리며 토마스를 떠올렸어요. 그가 K3 같은 전차를 탔다면 어땠을까?
이 전차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말했죠. 왜냐하면 만든 사람들이 이미 실패의 아픔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마지막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검증 결과가 아니라 진실을 담은 보고서였죠. 보고서를 쓰기 위해 호텔 방에 앉았어요. 컴퓨터 화면 앞에서 오래 망설였죠. 이 보고서가 단순한 기술 평가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시작부터 다시 써볼까? 첫 문장을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어요. 마지막엔 이렇게 시작했죠.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그리고 경험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썼어요. 수소 엔진의 효율성, AI 시스템의 안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전차를 만든 사람들의 철학. K3는 독일 전차와 다른 방식으로 같은 목표를 추구한다. 인간을 지키는 것. 따라서 나토의 미래 전력에 부합한다. 결론은 짧았지만 명확했어요. 다음 날 아침, 마르쿠스가 독일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보고서 다 썼어? 네. 독일에 도착하실 때쯤 발송될 거예요. 한국 기술에 대해 긍정적일 거라고 예상해 사실을 썼어요. 마르쿠스는 한숨을 쉬었어요. 독일 내에서 많은 논란이 있을 거야. 하지만 옳은 일을 했어. 그가 떠난 뒤 현대 로템 팀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어요. K3의 수소 시스템 개선에 참여하시겠어요?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기술을 합치면 더 나은 전차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순간 망설였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네, 참여하고 싶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이 기술이 어느 한 나라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윤재 박사가 미소 지었어요. 처음부터 그게 우리 목표였습니다. 몇 주 뒤 독일에서 연락이 왔어요. 마르쿠스의 메일이었죠. 독일 정부가 K3와의 협력을 승인했다. 내 보고서가 큰 영향을 미쳤어. 고맙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내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한국에 있는 마지막 주에 DMZ를 다시 방문했어요. 테스트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국경 너머로 펼쳐진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전차는 국경을 긋는 게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거라는 걸. 실습기지에서 K3를 다시 보았어요. 그제야 이 전차가 정말 특별하다는 걸 알았죠. 이건 미래예요. 젊은 조종수가 말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평화롭게 자랄 수 있는 미래요. 그가 아버지로 보였어요. 자식을 지키려는 모든 부모의 마음이 느껴졌죠. 독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창원 공장을 방문했어요. 벽에 걸린 문구가 눈에 들어왔죠. 기술은 사람을 위해. 아버지의 말과 똑같았어요. 대륙을 넘어 같은 진리에 도달했다는 게 놀라웠죠.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에 있었어요. 이번엔 검증관이 아니라 공동개발 파트너로서 K3가 유럽과 극지에 실전 배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북유럽의 한 기지에서 첫 실전 테스트 결과가 왔죠. 놀랍습니다. 영하 40도에서도 수소 시스템이 안정적이에요. 노르웨이 군 관계자의 보고였어요. 무엇보다 엔진이 조용해서 야간 순찰에 최적입니다. 그 말을 듣고 기뻤어요. 조용한 전차는 적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거니까요. 어느 날 저녁 이선희 엔지니어로부터 영상 전화가 왔어요. 안드레아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화면 너머로 DMZ의 야경이 보였어요. K3가 조용히 순찰하고 있었죠. 엔진 소리가 전혀 안 들려요. 네, 이제는 새들도 놀라지 않아요. 평화로운 밤인 거죠. 그 장면을 보며 울컥했어요. 전차가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다니. 윤재 박사에게 마지막 이메일을 썼어요. 한국에서 배웠어요. 전차가 지킨 건 전우가 아니라 제 마음이었어요. 사람을 지키는 것이 무기의 진정한 의미라는 걸 깨달았죠. 이제 K3는 국적을 떠나서 인간을 위한 기술입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평화를 지키고 있겠죠. 아버지가 말씀하셨었어요. 철보다 강한 건 사람이다. 한국에서 그 의미를 다시 배웠어요. 전차는 국경을 지키는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약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토마스의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 말했죠. 내가 K3를 봤다면 좋아했을 거야. 이 전차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거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 속에서 어디엔가 K3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 그것이 진정한 기술의 승리이고 진정한 평화의 시작이겠죠.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죠? 독일의 까칠한 검증관이 한국에 와서 보여준 180도 변화. 아프간에서 잃은 연인 때문에 전차를 증오했던 그녀가 K3를 통해 전차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찾아갔다니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사실 이 이야기의 진짜 포인트는 기술력보다 더 강한 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국 개발자들이 전차를 만들면서 생각한 건 단순히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연인을 지키는 방법이었던 거죠. 안드레아가 마지막에 보내온 메일 기억하시죠? 전차가 지킨 건 전우가 아니라 제 마음이었습니다. 지금도 K3는 전 세계에서 조용히 평화를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편견과 오해가 기술 앞에서 무너지고 협력이 생기는 모습, 정말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감동을 받으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